KDI는 2026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 판매 3년 연속 감소, 실질소득 하락, 자영업 붕괴가 진행되고 있죠. 이대로 가면 10년 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으로 전 국민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연금부자연구소 양희섭 소장입니다. KDI가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요. 1.8%입니다. KDI는 내수 회복을 전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소비 판매는 3년 연속 감소, 실질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은 이자도 못 갚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는 연간 성장률 14.9%를 기록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점차 7에서 8%, 5%, 3%, 2%로 하락하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죠. 1.8%라는 숫자도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한국 경제의 진짜 현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담담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KDI 전망과 실제 지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제성장률 1.8%, 민간 소비 1.6% 증가,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9.1%에서 2.1% 증가로 전환, 수출 1.3% 증가, 언뜻 보면 회복세 같죠. 하지만 실제 지표들을 보면 다릅니다. 2023년 1.4%, 2025년 0.8%. 우리 경제는 2025년에 건설업 부진과 통화여건,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인 2%를 여전히 크게 밑돌고 있어서요.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출은 4.1%에서 1.3%로 급락한다는 건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소비 판매 지수가 2022년부터 감소세를 시작해서요. 2023년, 2024년까지 이어졌고요. 2024년에는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1월에서 4월에도 3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죠. 왜일까요? 임금 근로자의 명목소득은 증가할지라도 물가 상승세가 더 가팔라서요.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쇼크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비취업자의 소득은 0이고 취업자의 실질소득도 감소하고 있죠. 경제가 어려워지자 임금 근로자들은 아낄 수 있는 것부터 아끼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외식비와 소비 판매가 줄어들고요. 심지어 필수재적 성격의 의료비 지출마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쓸 돈은 없어지고 값싼 가성비 제품만 찾게 되고요. 그에 따라 중고와 재고 처리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다이소, 당근마켓, 리세일샵이 호황인 이유죠. 이는 남는 장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고요. 이는 이자 상환조차 어렵게 만들어서 사업 지속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세 번째, 더 무서운 건 재정 시한폭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요. 총 수입은 2035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때문이죠. 반면 총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세금을 낼 생산 연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줘야 할 사람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재정 수지가 악화돼서 여러 연금 및 보험에서 적자가 발생하거나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국민연금 2048년 적자 전환, 2064년 고갈, 사학연금 2026년 적자 전환, 2047년 고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건강보험은 내년에 적자가 전환되고 2033년에 고갈될 예정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내년에 적자로 전환돼서 2030년에 고갈될 예정이죠. 자, 이건 단순 예측이 아니라 거의 확정된 미래입니다. 재정이 불확실하고 위험한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각오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여기서 재정 지출을 늘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이번 위기의 특징을 짚어보겠습니다. IMF 외환 위기는 수출 부진과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갚을 돈이 없어서 발생한 외부적인 위기였습니다. 이번 위기는 내부적인 문제로 부동산, 상가 등에 투자하고 빚을 내서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업들은 과잉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요. 요즘은 내부적으로 부동산, 상가 등을 매입하고 빚을 내는 행위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DI 전망에서도 위험 요인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파급되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보이고요. 환율 인상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15만 명으로 축소되고요. 금융권에서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스트레스 DSR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금리가 더 오를 것을 가정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현재 가장 타이트한 대출 규제 기준인데요. 이런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더 오르면 이 모든 안전장치가 소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 농협 등에서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속출하고 있죠. 다섯 번째,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막연한 대비가 아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빚 정리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1998년 IMF 당시를 기억하실까요? 과잉 투자로 빚을 진 기업과 개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재벌들도 무너졌고요.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됐고 가정이 파탄났죠.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그때는 정부가 구제금융이라도 받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빚을 갚지 않고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자녀 학자금, 노후자금 모두 날아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대출은 정리하고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세금 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 재정이 부족하면 결국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세금 대비가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과세나 저율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ISA는 연간 2천만 원 한도 3년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IRP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 원 한도 5년 이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정부가 주는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래의 정부가 요구할 세금을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연 5천만 원 소득자가 연금저축과 IRP 합산 9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습니다. 이걸 10년간 하면 을 아끼는 거죠. 셋째, 현금 흐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산 가치가 아닌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진짜 자산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로 연금액을 늘리시고요. 배당주, 월세 수익 등 정기적인 수입원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업이나 재능 판매로 추가 수입원을 확보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KDI는 2026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 판매 3년 연속 감소, 2023년 성장률 1.4%로 역대 최저, 실질소득 하락, 자영업 붕괴가 진행되고 있죠. 이대로 가면 10년 후 한국 경제는 IMF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데요. 1997년에도 그랬습니다. 그해 11월까지도 사람들은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후회도 늦습니다. 빚정리, 세금 대비, 현금 흐름 확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희 연금부자연구소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노후를 지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 부채 전략, ISIRP를 활용한 절세 포트폴리오 구성, 안정적인 현금 흐름까지 막연한 불안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상담센터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준비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요. 냉정한 현실 인식과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